세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자면요. 안철수에 얽힌 2012년도 국회의원 시절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려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뛰어드는 순간 지지율이 탁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은 분들이 내놓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2012년도에 안철수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그러다가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갑자기 나 때려치면서 못해, 나 단일화 안 해. 그 뒤로 지지율이 저도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죠. 그 한 번 떨어지게 하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영역에서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될 대권 후보가 되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전문 영역만 잘 알지 국정 전반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데 그거와 관련된 얽힌 2012년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서교TV가 좀 약간 딱딱하게 많이 진행됐었는데 오늘은 훈훈하게 에피소드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2012년 7월 달에 제가 국회의원직 비례대표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무렵에 안철수 대선 후보 출마 선언,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 막 과정이 있고 그랬을 때였죠. 그때 이제 법사위에 같이 활동하시던 새누리당의 어떤 국회의원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이제 화장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 그 말이 좀 뇌리에 콱 박혀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나가는 이야기로. 아니 말이야, 막 약간 한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히다면서, 아니 자기는 20년 동안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밑바닥에서 굴러가지고 이 하나씩 차근차근 광역 의원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이제 오셨는데, 그렇게 30년 동안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정치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이 안철수 이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대권 후보라고 이렇게 막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뭘 안다고. 나같이 20년 동안 밑바닥에서부터 해서 온 사람도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정말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자기가 뭘 안다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일하는 거냐. 너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역시 약간 전문가 영역에 있다가 갑자기 툭 정치권으로 들어간 입장이다 보니 좀 약간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텃세 같은 걸로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저러니까 국민들과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일반 우리 국민들은 좀 뭔가 신선한 그리고 참신한 사람들을 원하고,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물들었다, 썩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나 못해 하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행보를 하면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4년 후에 국회의원직을 마칠 때쯤 돼서는, 제가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정의당도 탈당을 했고, 그 뒤로 불출마 선언하면서부터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의 불출마 선언을 유효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스피커로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분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나름대로 전문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언론 통해서 볼 때는 우리 저것밖에 못하냐?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4년간 제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자, 국정 전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소속했던 법사위 영역조차도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에 법사위 영역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 부분조차도 배울 게 되게 많았어요. 4년 갖고도 모자랐어요. 그럼 하물며 국방, 의료, 뭐 교육, 경제,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이 많은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철수, 반기문, 정주영, 정몽준,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이회창도 제3세력의 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였는데, 그분도 대법관 하다가 갑자기 총리하다가 갑자기 정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딱 한마디 표현이 떨어진 않는데, 졸부를 대신해서 졸부에 빗대가지고 졸지의 대권주자가 된 뭐 졸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벼락부자에 빗대가지고 갑자기 벼락 맞고 이렇게 부자된, 갑자기 벼락 맞고 대선주자가 됐다. 벼락주자? 맞다는 표현이 잘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올려줘보세요. 이렇게 졸지의 대권 후보가 되신 분들 다 보면 비슷해요. 처음에는 지지율이 완전히 높았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국민들도 처음에는 신선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깨끗한 사람이 뭔가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영 헛발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헛발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공 분야는 잘하는데 국정 전반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국민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영역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에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서야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나마 기초의원 또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대권주자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권주자로 이렇게 높이 떠 있으니까 밑바닥 민생 현장을 들어가 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합니다. 이 나라가 위험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 민생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벼락치기로 갑자기 졸지에 대권 후보 되는 분들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도에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데, 그때 낙선하신 덕분에 4년간 공부를, 대권 주자로서의 국정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고,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그 무수한 어떤 시련들을 겪어내고 검증 과정들을 통과해서 결국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저는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워낙에 변호사 하시면서 사회각계각층과 소통을 해오신 분이라 좀 달랐죠. 이런 안철수, 반기문 이런 사람들하고는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는 차원이 다른데 이 나머지 이런 그 졸주들은 이런 그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정치 세력과의 협치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요 독재로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독재라고 하죠. 엘리트 독재. 그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존중받고 막 인정받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들어가면 막 검증을 받느라고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을 못 견뎌요. 그냥 그것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하기 급급하죠. 자기 방어하기 급급하죠. 그래서 검증에 취약하고 맷집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지율이 확 올랐다가 점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권에 뛰어든다, 대권 주자가 된다, 되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검사로서 수사하면서 언론을 장악해서 신상털이하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의료, 보건 영역에 대해서 뭘 합니까? 7월 달에 퇴임 후에 지금부터 공부해서 7월달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늦죠? 그때 공부해서 어떻게 이거 국정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처럼 4년 국회의원 해본 사람조차도 공부할 거 정말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근데 대권 후보로서 국정 전반을 1년 만에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엘리트 독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경제를 일구고 합니까? 경제 관료들한테 휘둘리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관료들한테 휘둘려서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